안녕하세요, 힐링스영입니다. 곧 봄이 찾아오려고 하는지 날씨가 꽤나 따뜻합니다. 얼마 전 큰 한파를 겪고 나니 웬만한 추위가 아니면 그냥 따뜻한 날씨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우리의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고비, 큰 고비를 겪고 나면 어느새 웬만한 훈련량은 그냥 일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상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결국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수영의 고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수영 강사 생활을 10년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관찰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수영이라는 운동을 끝까지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영은 소처럼 우직하면서 자기 절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한민국은 영화 옹박이 유행이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는 영화 주인공과 매우 흡사한 외모로 인해 학교에서 별명이 뽕따이로 통했습니다. 어느 날 뽕따이와 몇 명의 친구들이 야자를 째고 PC방에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실을 확인한 담임선생님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PC방에 간 뽕따이와 몇 명의 친구들을 불러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군소리 없이 몽둥이 5대를 시원하게 맞고 자기 자리로 갔는데 뽕따이는 유독 몽둥이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5대를 맞아야 끝날 수 있는 상황에 항상 3대까지 맞으면 엉덩이를 보여잡고 죽는 신용을 하였는데요. 진짜 아픈데요, 쌤. 쌤. 진짜. 뽕따이는 우리 반에서 축구도 달리기도 가장 잘하는 친구였지만 참을성이 없고 작은 고통에도 엄살이 어마어마한 친구였죠. 결국 남들 한 번에 맞는 매도 끊고 끊어서 긴 시간이 지나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뽕따이와 운동 라이벌이었던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축구할 때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면서 달리는 뽕따이, 상대가 2명이든 3명이든 겁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득점을 만들어낸 뒤 시커먼 얼굴에 하얀 이빨로 우리를 향해 멋진 미소를 날린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뽕따이와 저는 같은 대학에 같은 체육학을 전공하여 수영 수업을 함께 했습니다. 적당한 근육질에 잘 튀어진 검은 피부, 누가 봐도 수영을 잘할 것 같은 뽕따이였는데요.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는 뽕따이는 생전 처음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운동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축구할 때는 그의 공을 아무리 뺏을 수 없었고 농구할 때는 손이 링에 닿을 정도로 점프력까지 갖춘 운동신경이었지만 물에서만큼은 본인 마음대로 뜨지도 속도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그에게 타고난 운동신경은 줬지만 그에게 인내라는 단어를 뺏어간 거죠. 대학 동기생들이 발차기부터 배우는 순간 본인은 남들과 똑같이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신체 능력 스펙이라면 저병부터 배워서 다른 이들보다 빠른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뽕따이는 수영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운동신경보다는 요령이 중요하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죠. 결국 뽕따이는 군대를 이유로 학교를 휴학한 뒤 수영 수업을 마지막까지 뒤로 미뤘습니다. 복학 후에 4학년 때 취업계를 제출하여 수영을 영영 배우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친구 뽕따이의 수영 실패 요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내심 부족. 천부적 운동 재능을 타고난 뽕따이는 학창 시절부터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엉덩이 5대도 한 번에 맞지 못할 정도로 엄살도 많았고 노력하지 않고도 많은 보상을 얻었던 그에게 처음 맞닥뜨린 장애부는 극복할 대상보다 포기할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죠. 차라리 운동신경이 부족했다면 노력이라는 경험을 해봤겠죠. 그는 학창시절 근신경계와 더불어 근육의 성장은 있었지만 인내하는 성장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 시원하게 잘 맞았던 친구들이 지금 사업도 일도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 인내심이라는 게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개인 운동 성향. 수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주는 스포츠가 아닌 개인 운동 형태의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과정이 외롭고 고독하여 파트너를 붙여 페이스메이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축구와 농구는 팀 스포츠로서 개인이 아닌 팀으로 움직여 결과를 내는 스포츠이죠. 대중적으로 구기 종목의 스포츠가 인기가 많은 이유도 스포츠를 함께 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뽕따이는 개인적으로 하는 스포츠보다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스포츠가 본인의 적성과 잘 맞았습니다. 점수를 통해 승패를 바로 가릴 수 있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젊음을 마음껏 폭발시킬 수 있었죠. 수영은 같은 레인을 수없이 반복하며 무수히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조차 숙련의 시간으로 믿고 끝까지 가는 거죠. 수영은 극적인 효과, 화끈한 경기력, 승패보다 과정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스포츠로 보입니다. 하지만 축구를 잘하기 위해 수영을 체력 운동,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셋째, 생각만 한다. 살면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스포츠는 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을 배우도록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누구든지 강이나 깊은 바다에 빠졌을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됩니다. 소파에 엎드려 배를 벅벅 긁으며 언젠가는 나도 수영을 배우기는 해야 하는데 와 이렇게 귀찮노 하고 매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 다시 수영을 배우겠다는 의지가 잠깐 생기지만 다음날 잊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오죠. 수영은 배워두면 일생을 살면서 본인의 생존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몸이 안 좋아 다른 격한 스포츠를 못할 때 재활 용도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수영이기도 하죠. 거기에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강해지는 멘탈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수영은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영을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인내심. 둘째는 개인적 성향. 셋째는 생각이 길지 않다.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수영을 잘 배우고 싶으면 여름이 아니라 지금 겨울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사쌤이 소수정의 멤버로 정성스럽게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영장은 2월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